안녕하세요. 당신의 동물의료센터 수의사 김영민입니다. 이 아이는 저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피트라고 하고 있는 아이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봄철 날씨로 접어들게 되어서 오늘은 봄철 관련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봄철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꽃들이 개화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이제 꽃가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날씨 변화나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기침을 한다고 하는 강아지들이 많이 사실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간헐적으로 기침을 갑자기 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먼지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코의 점막이나 심하면은 폐 기관지까지도 깊숙하게 영향을 주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알러지 원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기침을 유발하게 됩니다. 알러지 원은 이제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알러지라고 생각하시는 음식에 대한 알러지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알러지들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나무나 꽃에 이제 알러지원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이제 알러지 검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종종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민들레 홀씨나 이런 것들에 이제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재채기나 결막염이나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개선을 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미세먼지든 꽃가루든 알러지원을 최대한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걸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알러지 반응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약물을 단기적으로 좀 투약을 해서 증상을 좀 개선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환기나 이런 것들이 주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환기를 하지 않아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는 환기는 부분적으로는 해주셔야 된다. 왜냐면 집 안에도 알러지원이 계속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환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외부 산책이나 이런 것들 바깥에 이제 미세먼지나 꽃가루가 묻게 되면은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당연히 목욕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다만 이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호흡기 쪽으로 이제 알러지원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배출시켜주기 위해서 네뷸라이저 같은 호흡기 치료를 진행하시면 알러지원을 배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봄철 산책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날씨가 좋기 때문에 공원이나 이제 풀숲 이런 곳을 많이 산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꼭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봄철엔 진드기가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려서 이제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심한 경우는 100마리 이상도 물려온 케이스들도 있었는데, 진드기에 물렸다고 끝이 아니라 진드기로 인한 이제 매개성 질병들이 사실은 가장 문제이고요. 주로 많이 진드기 매개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중증 혈소판 감소증 바이러스, 바베시아증이라고 해서 원충성 감염, 에를리키아나 아나플라즈마, 라임병 같은 세균성 질병들이 진드기로 인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일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은 이제 바베시아증인데, 바베시아증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생명에 위독한 질환으로 많이 나타나게 돼요. 바베시아가 혈액을 통해서 적혈구를 파괴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급성 빈혈 증상에 의해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증 혈소판 감소증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서 혈소판을 파괴하게 되고, 지혈장에 의해서 2차적인 이제 빈혈 증상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사망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제주도를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 이 중증 혈소판 감소증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최근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병원에서 입원하였던 아이가 3마리 정도 있었는데 꼭 주의하셔야 되고, 다른 질병들에 비해서 이제 바이러스 질환은 치료법이 딱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꼭 진드기 예방책을 잘 진행을 하셔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이제 진드기 매개를 많이 예방할 수 있는 약들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넥스가드 스펙트라라고 하는 제품과 이제 브라벡토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넥스가드 스펙트라 같은 경우는 심장사상충과 외부 기생충을 동시에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구충약이고, 브라벡토 같은 경우는 외부 기생충 전용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 약품이에요. 그래서 둘 다 진드기 관련해서
감염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브라벡토 같은 경우는 유지 기간이 3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보호자님께서 투약을 하실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넥스가드는 한 번에 심장사상충과 외부기색증을 동시에 구제할 수 있는 편리한 제품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자님께서 이제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이제 가장 실수하시는 부분이, 진드기가 이제 초반에는 작더라도 혈액을 계속 흡혈하게 되면서 점점 진드기가 커지게 됩니다. 이제 커진 상황에서 이제 보호자님께서 보통 발견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손으로 혹은 다른 도구를 통해서 떼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진드기의 이빨로 피부를 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억지로 떼면 이빨만 남고 진드기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드기 매개성 질병을 계속적으로 유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릴 거는 진드기를 올바르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시연을 보여드릴 거예요. 진드기를 제거하는 전용 제품이 따로 있고요. 트위스터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제 보시면은 작은 진드기용과 큰 진드기용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주의사항은 도구를 사용하면서 꼽는다가 아니라 돌려서 이빨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진드기가 있을 경우에 진드기에 물고 있는 이빨 부분을 확보를 해서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진드기가 쏙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빠지게 되면은 들어 올리셔서 진드기를 확인하고 제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봄철에 아무래도 개화를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몇몇 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강아지한테는 튤립이나 수선화, 특히나 이제 꽃보다는 뿌리 부분을 많이 먹게 될 경우에 신경계 증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림프절이 붓는다든지 갑자기 고열이 온다든지 식욕이 떨어지거나 구토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드물게는 신장까지도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꽃들을 발견하시게 된다면 다가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아무래도 꽃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백합류는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에게 이제 급성 신부전을 강하게 유발할 수가 있고, 백합의 꽃가루만으로도 고양이의 신독성을 유발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리고 아무래도 산책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물 섭식도 이제 많이 오게 되는데요. 길거리에 있는 뼈들, 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유박비료나 살충제나 제초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이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중독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나 이런 비료 쪽을 꼭 피해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이나 개미류 같은 이제 벌레들 있을 경우에 이제 강아지들은 특히나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이제 다가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물려도 크게 문제가 없는 케이스도 많이 있지만, 조금 독성을 강하게 나타날 경우에 이제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하는 급성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눈이 붓거나 식도나 이런 기도 부분이 이제 알러지 반응에서 붓게 되면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지속적인 구토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순환장애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꼭 병원으로 바로 내원을 해주셔서 응급조치를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부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냉찜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붓기를 좀 가라앉혀 주시고, 만약에 개선이 없다면 그때도 병원을 내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차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병원에 내원해 주셔서 치료를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늦은 시간에 캠핑장 가면 거기 보다 보니까 응급을 위해서 빼도 될까요? 안 빼시는 게 좋아요. 안 빼시는 게 좋아요? 네. 잘못 제거를 하실 경우 벌침이 이제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독성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병원으로 내원을 해주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외부적으로 제거를 하지 못하면 이제 절개를 해서 빼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오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봄철 유의사항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그 외에 다른 중독 증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